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또다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은 좀 낙폭이 큰 것이 문제인데요. 코스피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크게 꺾이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비트코인 테마까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역시나 트럼프 효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트럼프 효과가 국내 증시, 중국, 특히 우리 아시아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점도 오늘 우리 증시에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어렵지만요.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한국 증시는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S&P 500 지수는 6,000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잘 가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방을 띠고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 증시만 이렇게 어려울까요? 원래는 미국 증시가 잘 가면 한국 증시도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식이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가 좋고 미국 증시가 좋은 것에는 우리만 좋을 거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기업일까요? 미국은요, 모든 국가의 타깃이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주요국의 민간 소비 지출을 비교한 차트인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조 달러 넘게 민간 소비 지출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국가는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6조 달러 현재 집계가 됩니다. 거의 7조 가까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의 미국과 중국 비교하면은 3배가 조금 안 됩니다. 중국 시장도 참 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중국과 비교도 안 되게 그러한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미국은요, 중국과 인도, 유럽을 압도할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수출 대비해서 이 미국의 수출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그러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 우리가 경기가 좋은 거는 앞으로 우리만 좋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한국 경기가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구매력은 사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인데요. 전 세계 모든 공산품, 서비스 판매는 사실 미국을 타겟팅합니다.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만들 때나 화장품을 만들 때나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지, 미국에서 얼마나 잘 팔릴지를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 미국 측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을 조금 제한해서 받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요, 그만큼 최근 들어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이외에는 사실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진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은 원래는 뭐 수혜주가 있었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앞으로 좀 피해를 볼 것이고 반도체는 그래도 좀 괜찮고 방산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미국을 사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형태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만 잘 가는 그러한 시장인데요. 미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고립주의로 인해서 미국 시장만 사실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번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AI를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다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AI 쪽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주요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이 100이라고 치면은 중국이 약 60 정도로 현재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정도인데 사실 뭐 미국의 100과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반토막 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한국 증시가 부진하고 또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경기가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가 그중에 하나를 AI로 꼽기도 했는데요. AI 기술력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AI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그 이상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력 원천이 대부분이 좀 미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 기술 격차를 감안하면 미국과의 괴리를 축소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AI 기업의 지분이라도 사야 할 그러한 판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사실 이번 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함께 가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잘 가고 있지만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안에서 기술 격차가 워낙 크게 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이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증시에 대한 좀 디스카운트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과되면서 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엔비디아와 좀 동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기업과 업종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한국 주요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이다. 미국의 신정부 정책 리스크를 반영하는 기간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주식시장 디커플링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까지는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산업 그리고 기업단에서 기회 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그래도 확실한 것은 성장 로드맵이 아주 확실한 기업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앞으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날들이 온다면은 주가도 함께 동행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SK하이닉스, 리가캠 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은 기업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양식품입니다. 물론 오늘도 뭐 음식료 쪽 안 좋긴 합니다만은 삼양식품 현재 가지고 있는 불닭볶음면이라는 이러한 독특한 비즈니스를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사실 후퇴할 일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계속해서 숫자도 잘 찍히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괜찮게 따라붙고 있는 고루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YG 엔터인데요. 물론 많은 걸그룹, 보이그룹이 있습니다만은 블랙핑크 최근 들어서 싱글 앨범을 냈다 하면은 빌보드 차트에 오릅니다.
걸그룹 그리고 K-팝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전 세계 시장을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비슷한데 연어주사 최근 들어서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에스테틱 그리고 의료 쪽이 함께 결합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업을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 수혜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 바로직스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조용히 쉬어가고 있고 관망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 굉장히 뜨겁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고 방산 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에서는 주도주만 잘 가고 있는 그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기업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기업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 측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과 우주의 최고의 결합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41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업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로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그리고 한국 증시의 부진 이유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시그널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종목별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LG 에너지솔루션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LG 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끌고 있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로부터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에 들어갈 보조 동력 배터리와 전력 공급,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서 제품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주선이고요. 지난달에는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주선에 쓸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이고 전기차를 넘어서 우주선으로 공급처를 다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이어갑니다. 가상화폐 우호적인 크립토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 중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T-사이언티픽, 위지트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8,11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영향으로 일각에서는 곧 9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비트코인 테마주들 전략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한미약품도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약 모멘텀 기대감에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장중에 34만 2,500원까지 고가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한미약품에 대해서 2025년 신약가치 모멘텀이 집중되면서 기업가치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글로벌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이 기대되고 있는데 근육 강화 비만 신약으로 빅파마들의 니즈가 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메쉬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의 데이터가 신약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을 했고요. 메쉬의 신약 가치는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5,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이스페타시스 주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제이오의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했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사회를 열어서 유증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 마감 후에 공시해서 선별적 공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유증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로 인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단순히 EPS 희석에 따른 효과보다 더 크다면서 목표 주가를 54,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또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테마주에 대한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이 꽤나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1천만 원을 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 당선 효과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선거일 이후에 각각 18%, 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지난주에 48% 급등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띄워온 도지코인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400원을 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이게 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그 공약이 좀 눈에 띄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안에 좀 1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도 있는 모습인데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베팅에 몰린 돈만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가 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큰 돈이 몰리면서 그 기대감이 더욱더 한층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몰렸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없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자체적으로 조정 없는 상승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무작정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기는 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연계상품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부산 디지털 거래소 그리고 파이어 노드와 손잡고 STO 생태계 확장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비트코인 관련주 안에서 짚어주시네요. 그렇다면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까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우주항공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파이버 프로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 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스페이스 X 등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하고 하나시스템 모두 10월부터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소형주를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파이버 프로를 말씀드려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11월 5일에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36%, 약 70억 규모의 관성 측정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는 최첨단 관성 측정장치, GPS 지원 관성, 상법 시스템 등이 주요 계약 체결 내용이었는데 판매 지역이 미국이기도 하고 지난해 매출액 대비 꽤나 큰 수준의 계약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커 보이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파이버 프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로 엮여 있어서 더블 수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국내에서 독보적인 광기술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광소자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구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 양자암호 관련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수준인 5,380원, 이 가격도 좋지만 오후장 성격상 소폭의 하락도 염두하시면서 5,300원 수준까지 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050원, 손절가는 4,92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버 프로 우주항공과 양자항모의 더블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을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현대모비스를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고, 네 번째로는 KT, 세 번째로는 네이버,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첫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다섯 번째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네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한화 시스템,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매도하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휴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투, 네 번째로는 제이오,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리가캠 바이오 연이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시 20분까지는 외국인들이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 바로 리가캠 바이오였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면역 항암 학회에 참가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자체 개발한 신규 기전의 면역 항암제인 LCB39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세포 투과성을 낮추고 이 암 조직 노출 기간을 늘려서 다른 이 약물 대비해서 효능이 극대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가캠 바이오 현재 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주가 5% 넘게 상승 흐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2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에서 3%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3만 8,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나란히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이수 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예상치보다 하회한 실적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매도 물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다섯 번째로는 기아, 네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기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첫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다섯 번째로 YG 엔터테인먼트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 네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HVM, 두 번째로는 카페24, 첫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오늘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을 좀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매출단은 8.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가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100% 가깝게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실적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그루드랩의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메카 코리아 함께 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15%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8만 원대 깨고 7만 원대 깨고 6만 8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식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할게요.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올빼미 공실했다. 왜 이런 유증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유상증자 2021년도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시기도 네.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수페타가 왜 이제 그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주가가 계속 올랐냐면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을 가장 많이 갉아먹었던 게 이수엑사보드라는 계열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이수엑사보드를 우리가 이제 다른 예로 LG가 휴대폰을 접었을 때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적자를 줄일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먹혀들었던 건데,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는 때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다라고 이제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간 그 평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시장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왕 이제 제가 좀 이건 약간 좀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이오를 인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스페셜티 케미칼로 하는 게 그 업종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2차 전지 쪽이니까. 근데 이수페타시스 주주들은 가뜩이나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많이 밀려서 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그것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굉장히 조금 속상하실 텐데, 거기다 또 내용도 뭐 삼자 배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뭐 주주들을 좀 약간 힘들게 하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죠. 그것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물론 그게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나 저 제이오라는 게 인수하고 싶은데 내 돈으로는 하기 싫고 그냥 주주들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다. 딱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너무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발표했던 유상증자 가격을 이미 지나갔죠. 가격적으로. 그래서 유상증자 가격은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예전 가격이 27,350원이었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27,350원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유상증자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을 이수페타시스가 어떻게 풀지. 그리고 또 하나 이수페타시스가 제5 공장 건설과 관련돼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얘기는 한 9월 달에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10월 말에도 이수페타시스 움직임이 물론 반도체주 빠질 때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유상증자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모 애널리스트가 유상증자 가능성 없다라고 10월 말에 한번 좀 그 의견을 냈었거든요. 근데 주주들은 그걸 믿었는데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듯이 올빼미 증시를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좀 배로 좀 키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나요?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유상증자 최종 발행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네. 그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럴 때 회사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들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제한적이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무슨 이런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미디어 같은 데서 안 좋다라는 것을 애들로 얘기할 때 보통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봤을 때 뭐 올해 한 상반기나 작년에 한 중간 정도, 2, 3분기 정도의 주가가 정말 좋았을 때 우리 지금 풀 캐파예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제5 공장을 꼭 지어야 돼요. 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 시장의 판단은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었겠죠. 다를 수도 있었는데 지금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군데밖에 없겠죠. AMD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쪽에 이제 물량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1, 2, 3, 4 공장을 증설을 하고 이제 네. 5 공장을 신설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업황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엄청난 증설을 했는데도 파운드리 쪽에 투자를 해서 했는데도 지금 그쪽에 고객사가 별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증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험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뭐 단기 가기는 힘들겠죠. 단기가 힘들고 이수페타시스가 제5 공장
지어서 가동을 했을 때 어떤 매출적인 측면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시장에서 주가에 좀 적용되고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효과를 투자자들이 그때 정말 유상증자 하기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마 굉장히 좀 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도 좀 같이 볼까요? 네. 오늘 3% 넘게 현재 빠지고 있고 55,000원 선까지 장중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삼성전자를 약간 네.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과거의 차트를 잘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 원래 한 번 빠지면 2년, 3년 떨어지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그 2년 동안 진짜 내리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씩 반등 주면서 2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는 정말 자주 있었던 일이죠. 근데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은 조금 과거에서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인데 오늘 기사 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락과 관련돼서 나온 기사 중에 조금 약간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HBM3E 관련돼서 그 다음에 청산가치 얘기가 좀 나왔죠. 청산가치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뭐 주당 순 자산 가치를 얼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당 순 자산 가치가 54,000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 55,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당 순 자산 가치에 거의 근접해서 이게 청산 가치에 가까워져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뭐 지금 현재만 보면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지만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오늘도 뭐 하이닉스는 같이 빠지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성은 약간 다르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달 말이었죠. 지난달 말 이제 불과 뭐 며칠 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달 말에 이제 HBM3E 관련돼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때 시사하는 바가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급반등을 보여준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HBM3E 관련돼서 엔비디아 공급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기사로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과거에는 좀 먹혀들긴 했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서 미국에 있는 미국이 짓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어떤 보조금 축소나 혹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어떤 바닥을 조금 더 여유를 좀 남겨놓는 듯한 느낌이고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장중에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네? 근데 오늘 사는구나. 이제 매도 다 했나? 끝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마감 뒤에 보면은 이제 매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 마감에 갔을 때 혹은 동시 효과 같은 때 이제 장중에 조금 사고 있던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뭐 언제까지 팔 수 있을지 굉장히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기사가 나올 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그 반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잘못된 말이죠. 너무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공장이거든요. 그 낸드 공장 샀을 때 굉장히 큰 돈 주고 샀습니다만 그 이제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반도체법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중국령에 대한 제재거든요. 중국 안에 있는 그 어떤 회사한테도 어떤 일정 이상의 그 반도체 장비는 더 이상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의 40% 이상을 메모리 기준에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지금 미국의 엄청난 반도체 제재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굴기 아직은 좀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모자르긴 합니다만은 서서히 그 바닥서부터 잠식해 저가 메모리서부터 잠식해 나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중국 제재가 정말 큰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낀 세대라고 그러죠. 낀 세대. 네.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기에 지금 딱 끼어 있는 과거의 어떤 왕좌에 자리했던 기업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은 저도 좀 약간 그렇긴 합니다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나 그게 문제긴 합니다만은
좀 쉽지만은 않다. 이게 지금 단순히 외국인들이 그냥 뭐 코리아 셀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패시브 매도 자금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를 찍고 매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좀 약간 불안해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네. 정리를 하면 거의 청산가치에 가까운 가격까지 내려갔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트럼프 때문에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쪽 좀 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급등세 펼치고 있고 시장 약세지만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더 선명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1억이라는 숫자가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던 적이 올해 3월 달에도 사실 1억을 넘었던 적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항상 뭐 나는 뭐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네. 하면서 가상화폐를 사랑하는 뭐 대통령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오늘 가장 재미있는 것은 사실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타이트하게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덩치가 크긴 합니다만 카카오가 뭐 이것 때문에 올리진 않겠죠. 그런데 하나투자증권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기술투자도 하나투자증권보다는 뭐 좀 시가총액은 비슷하긴 한데 원래는 우리기술투자가 더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하나투자증권 자체가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두나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 6% 정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울 수도 있는 주식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게 뭐 네. 사실 올해 초에 좀 약간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가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장이 미국의 이제 뭐 그 트럼프를 위시로 해서 비트코인을 좀 약간 옹호하는 쪽이 있고 굉장히 싫어하는 쪽도 있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내가 취임하면 바로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왜 잘라버리겠냐고 했냐.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뭐 20만 불 간다라고 하는데 20만 불을 간다라고 해서 가면 사실 지금 뭐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야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의 미래를 사실 모르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네. 사실 이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이제 두나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좋아지는 건데 이제 거래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업비트 관련돼서. 근데 사실 한동안 좀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뭐 비트코인 거래량이 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나쁠 리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라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빚을 봤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 이제 흐름까지 점검을 맡고요. 투자 선택 내리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일정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일정들 먼저 중요한 것부터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은 트럼프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올해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승리에 환호하며 폭등을 했죠.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지난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주간 상승률은 0.7%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가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정도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이렇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트럼프 2기의 경제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경제 지표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주요 물가 지표가 나오고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주가가 급등한 만큼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 발표 이후 이익 실현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모두 마무리가 됐고 또 FMC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월요일의 경제 일정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은 재향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채권 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은 정상 개장하고요. 다만 미국에서 특별한 경제 일정은 없고요. 중국은 연중 최대 쇼핑 행사인 관군절이 오늘입니다. 11월 11일 숫자 1이 4개나 겹쳐 있는 날이어서 싱글들을 위한 그런 날이라고 알려져 있죠. 쇼핑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바바가 만든 게 관군절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최근 부진한 소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올해 관군절 매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군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매출 비중이 큰 화장품이나 음식료 업체들의 동향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11월 소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이 관군절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온기가 또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화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엔 어떠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화요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하향 조정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눈높이가 추가로 낮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KDI가 앞서 8월의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내수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춘 2.5%로 제시했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낮아질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주택용품 판매 업체인 홈디포가 3분기 성적표를 발표합니다. 홈디포의 실적은 미국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2분기까지는 고금리에 미국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주택시장이 다소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홈디포 실적도 개선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톰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지난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나오는 발언들이어서 연준의 경기 판단이 어떤지 또 올해 남은 FOMC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 조치가 연장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수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곳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고 또 오펙에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에 어떠한 움직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올해 1, 2월 3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월과 6월에 10만 명을 밑돌다가 7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숫자도 중요하지만 업종별로도 봐야 되는데요. 지난 9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일을 쉬고 있는 청년 인구가 6만 3천 명 증가해서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0월에는 이런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됐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요. CPI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앞서 9월의 경우 CPI가 전년 대비 2.4% 오르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0월은 이보다 더 오른 2.5%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과 똑같이 3.3%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 상승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관심이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다소 옮겨가긴 했지만 물가 역시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마침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FOMC 직전에 블랙아웃 기간에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수요일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셀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제프 슈미드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이 중에서 로리 로건 총재랑 제프 슈미드 총재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바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할지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표 CPI가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태풍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되어 있습니까? 네, 목요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옵니다. CPI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는데요. 앞서 9월에는 전월 대비 0.1% 상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지표로는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지난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그때 했던 발언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침해될 여지가 있고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때 있었는데요. 그러나 파월 의장은 FOMC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까지 연준 의장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죠. 일주일밖에 흐르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말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CPI와 PPI가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연준의 경기 판단이 달라졌을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건 잠정치인데요. 앞서 발표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3분기에 0.6%를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었거든요. 변동이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목요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 개장 시간이 10시로 1시간 늦춰지고요. 폐장 시간도 오후 4시 반으로 조정됩니다. 네, 목요일 여러모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CPI 지표 그리고 PPI 모두 다 나오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수능 날입니다. 개장과 폐장 시간이 조정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금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미국에서는 10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이번 주 CPI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소비가 차지하는데요. 금요일에 나오는 수치가 최근 미국 경제의 강한 흐름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전월 대비 0.4% 증가해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아서 탄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10월에는 0.3%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각종 지표가 나오는데요. 10월 산업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등 중국의 경기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수치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뭐 저희 일정 다 짓고 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러한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뉴욕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은 트럼프 랠리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것도 올해 내내 증시를 짓눌렀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선 결과가 금융시장의 우려와 달리 빨리 나왔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결과에 빨리 또 승복을 하면서 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가 월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이나 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일단은 호재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시장의 트럼프 랠리의 강도가 매우 강해 보인다면서 당분간은 이 열기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전폭 지원했고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주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을 했거든요. 테슬라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증시는 훈풍이 부는 연말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요. 다만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한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네이버의 기술과 비즈니스 비전을 새롭게 공유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네이버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단 24를 개최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직접 기조 연설에 나섭니다.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AI인 만큼 이번 기조 연설에서 중장기 AI 사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색 플랫폼과 콘텐츠, 클라우드, 광고,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AI를 핵심 의제로 삼고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나 AI 거품론을 불씨시켜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각 부문의 수익 지표를 거론하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킬 수 있는 비전을 공개할 것인가에 또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AI 브리핑이나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나타날지도 또 참고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연매출 1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3분기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에 대해서 광고 성장의 업사이드가 열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분기 매출액으로 2조 7,156억 원 벌어들이면서 전년 대비 11.1%나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한 5,253억 원 기록했습니다.
이 서치 플랫폼 분야에서 약 2년 반 만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회복했고요. 또 디스플레이 광고 쪽에서 콘텐츠 강화 및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머스 광고 쪽에서 유의미한 반등을 이끌어낼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 좀 우려가 됐었던 광고 분야에서의 경쟁력 둔화를 이제 실적으로 반등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려를 잠식시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다시 써나가고 있는 네이버. 주가 측면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원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이슈는요. 최근 시장에서 이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자율주행 다 강한데 지금이라도 좀 올라타야 된다. 이러한 테마 하나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강한 테마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러한 테마에 좀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요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암호화폐를 봐야 된다 말씀입니다. 암호화폐.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도 암호화폐 쪽입니다. 두 분이 오늘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은 박수원 대표님 왜 지금이라도 암호화폐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할 텐데 지금 트럼프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공화당의 지금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이제 트럼프 우호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트럼프가 행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암호화폐를 좀 가지고 있어요. 마가라는 그 가상화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600만 달러는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조차도 지금 가상화폐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지금 8%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가고 하나투자 증권 같은 경우에는 16.2%나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무거운 증권주가 이렇게까지 움직여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을 때도 우선주에 좀 강했었지만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10% 넘는 큰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10% 넘게 16%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건 단기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암호화폐를 지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특히나 오늘 상한가 간 기업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자체 특히나 그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단계적으로 볼 테마는 아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테마는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암호화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자율주행은 아직까지 좀 어떤 확실한 이슈가 안 나오지 않고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8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1억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슈화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지금 현재 이 바이든 현 정부와 다르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바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시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이 친가상자산 성향을 가진 상원의원인데 이 상원의원이 이번에 그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이제 미국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20년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여전히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암호화폐를 보고 계신 것 같고 특히나 뭐 시세가 많이 나온 과정에서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의류 패션 업계가 지난 3분기에도 실적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다가 또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을 겨울에 아우터 판매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회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하락하면서 4,330억 원에 머물렀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36% 줄어들었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의 FNC 부문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7% 줄어들었고 영업 손실로 149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적자폭이 더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섬의 경우에도 매출이 전년 대비 3% 줄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31.4% 지난 3분기 대비 줄어들면서 60억 원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매출이 6.3% 줄어든 가운데 65.4%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패션 업계에서 3분기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아도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2분기에 마이너스 1.7%에서 올해 3분기 마이너스 4.7%까지 내려왔습니다. 6개 분기 연속 판매액 지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의복에 대한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단가가 측면에서 봤을 때 여름 의복의 단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이 기어지는 이상 고온 현상이 패션 업계에는 침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4분기 실적 판매가 관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아우터 판매가 늘어나면서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을 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4분기에는 패션 사업을 넘어서 화장품과 뷰티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 전략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지난달 영 뷰티 물건 브랜드인 어뮤즈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까지 어뮤즈의 누적 매출이 421억 원대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이 380원대였는데 이미 이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뮤즈의 실적이 오는 4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는 점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한섬의 경우에는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오에라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면세점 등에서 글로벌 진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신사업 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계열사 협업해서 신규 뷰티 브랜드를 출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섬의 경우에는 패션 부문 말고 다른 사업에 진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수익성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패션이 아닌 뷰티나 화장품 쪽으로도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의류 업계가 어떻게 3분기에 부진을 벗고 4분기에 실적 만회에 나설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한화오션입니다. 오늘도 2%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오션 주가가 보니까는 7거래 연속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7거래일 전에 주가가 26,800원이었는데 단숨에 이제 3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박수만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기업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네, 계속 간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함정의 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뭐 절반이라도 우리가 좀 가져오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으로 고정 수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하나오션이 오늘도 좀 공시가 나왔는데 그리스 마린가스사 발주가 두 척인데 이 두 척 가격이 7,135억 규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수주한 물량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10조 원이 좀 넘어섰어요. 10조 원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 수주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 쪽에서 지금 이제 잠수함을 지금 8척에서 13척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사들이 수주를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캐나다의 해군 총독이 지금 하나오션을 거제 사업장에 와서 지금 현재 설명을 좀 들었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HD 현대중공업으로 가서 잠수함 관련해서 또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할지 아니면 하나오션이 수주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 순수한 사업비만 하더라도 20조가 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서는 60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큰 대형 프로젝트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오션을 먼저 지금 현재 방문을 했다라는 건 그래도 뭔가 HD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캐나다 쪽에서 뭐 그런 관점에 있어서 HD 현대중공업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오션에 좀 더 힘을 좀 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의 주가가 반영이 다 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아직은 뭐 네네.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수주 물량 늘어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은 조선 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선 좀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오션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사실 주가를 두고는 갑론을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반면에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박수원 대표님께서는 지금부터 주목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화엔진입니다. 한화 계열이 아무래도 진짜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오늘 8%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잘 갖고 나왔네요. 하나오션을 일단 그러니까요. 언급을 네, 해주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하나오션이 좀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개별 조선소 기준으로 78억 7천만 달러로 올해 최고의 수주고를 올렸기 때문에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화에서 인수한 이 한화 엔진도 동반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선박 엔진 그리고 대형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특히 이제 대형 선박과 이 특수선 추진용 저속 중속 엔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세계 2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또 이제 발전 사업 엔진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디젤 발전소용 저중속 엔진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용 비상 발전용
중속 엔진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원자력 쪽하고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 제가 이제 딱 눈여겨 보니까 양음양 패턴으로 이제 상승 지속형 패턴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이제 조만간 이제 갱신하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조선주를 잡지 못하신 분들이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 좀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주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도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조선주를 좀 눈여겨보면서 좀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화 엔진을 한번 16,000원대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는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니까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구간의 매수 레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16,000원대 이하에서 좀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엔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기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입니다. 주가가 5.5% 넘게 내리면서 2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3% 넘게 빠졌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금요일 빼고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24,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난 금요일부터 약간 조정 나오고 있고 오늘 좀 크게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광군절 때문에 사실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거다,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막상 좀 호재 소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 소멸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좀 많이 있죠.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가 실적 발표가 최근에 했죠.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합니다. 그래서 YOY상 봤을 때 작년보다는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 동사가 제가 봤을 때 3분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뭐냐면 티몬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위메프 판매 대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부분들이 정상 불능 상태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사용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일시적으로 좀 일회성 손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구간을 좀 보여줬는데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나는 게 상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월간 사용자 수도 엄청나게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MAU 같은 경우에 2,396만 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면서 YOY상 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5%나 지금 현재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한 명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한 명이 거래 건수가 평균적으로 99건입니다. 그만큼 충성도 고객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출이 2분기 연속으로 550억대를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결제 서비스 부분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국내가 되었던 해외가 되었던 그런 흐름들과 그리고 알리페이랑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해외 나가더라도 알리페이에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이라면 카카오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강군제로 인해서 재료 소멸로 좀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료 소멸 쪽보다는 오늘 지수가 워낙 크게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약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오늘 지나면 광군제 끝 아닌가요? 그렇죠. 오늘 지나면 끝나죠. 그래도 할인 이벤트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작년보다 광군제가 생각보다 매출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카카오페이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매출이라든가 아직 EPS를 논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좀 나와주고 있다는 거. 카카오 그룹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수 물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카카오도 좋게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좋게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3분기는 적자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랫폼 전체적인 좀 사태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그걸 빼고 봤을 때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SY입니다. 오늘 3%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장중에는 44,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전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트럼프의 날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 섹터가 아니면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재건 관련주인 SY를 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유럽 대륙의 평화를 논의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 따른 후속 논의까지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는 어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전쟁을 좀 종결시킬 수 있는 이런 논의,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SY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현재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코오롱 글로벌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건축 공사용 이 내외장 패널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또 제조하는 데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현재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 자회사인 SY 스틸텍이라는 이 데코 플레이트를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는데 이미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SY가 후발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린 이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SY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4,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잘 버텨주다가 또 한번 강력하게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어준다면 최소한 한 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Y 일단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매수 기회를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SY도 어떻게 보면은 또 테마주이기도 한데 최근 시장에선 테마주만도 잘 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도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빠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대선이 지나고 좀 상승을 좀 기대했지만 또 중국의 부양책 자체가 좀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시장 재차 또 영향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좀 하락을 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코스닥 총 상위 종목들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사실상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구간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선물 합쳐서 뭐 1조 이상 좀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물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고 해서 환율이 뭐 급등하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현재 뭐 1,400원 주변에서의 흐름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 자본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업종별의 흐름들을 보면 그나마 좀 나은 업종이라고 본다라면 뭐 원전이나 조선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그나마 좀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차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해 주셨던 한화오션과 같은 조선 업종이 그래도 그나마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 좀 기회를 잡아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뭐 하나오션은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에서 신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동안에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종목으로 한전 기술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여전히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체코 원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뭐 트럼프 관련해서의 원전주들은 수혜주로 좀 꼽히는 종목인 만큼 아직까지 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에서 접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박스권에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단을 좀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만큼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좀 관심을 갖고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뭐 중기적으로는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좀 기업들을 압축적으로 봐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이미 언급을 해주셨던 한전기술 그래도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이어서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이 마감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오늘도 좋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서학개미로 이동하신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만 하더라도 한 1,0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증시에 1,400만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400만 명 역시도 이제 주식시장을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난 이제 8월달 블랙 먼데이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만 지금 그 G20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증시 지금 이미 뭐 계속해서 신고가 움직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도 역시나 뒤따라가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도 그동안 또 지수가 블랙 먼데이 이후로 6%대 넘게 상승세가 나왔고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시아 이제 주요 지수들 움직임 봤을 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지금 한국 증시처럼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 유독 이제 한국 국내 증시만 지금 여전히 소외 현상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난 이제 10월 달부터 이런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도 엑소더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투세 폐지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투세 폐지하면 그래도 시장 좋아지겠지 했었는데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금투세 폐지 관련 이슈가 나오자마자 딱 그냥 3일 전화도 아니에요. 하루만 그냥 올라가지고 나서 지금 또 다시 지지부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물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선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쳐도 오늘 이제 또 월요일장 딱 맞닥뜨리니까 여전히 지금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종목들만 지금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은 개별 종목들이 다 폭삭 내려앉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부터 해서 2017년도 딱 상반기 초반, 네. 그러니까 16년도까지는 박스
피로 한 5년 정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역시나 박스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다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돈 버는 주체는 누가 있을까? 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누가 돈을 벌까요? 예, 증권사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 예, 국내 주식을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다 지금 성악개미로 변모해서 해외 주식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 수수료로. 상반기에도 브로커리지 수익이 해외 주식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 해외 브로커리지 수익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지금 또 예측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부동산 PF 쪽에서 또 손실 나는 것들이 다 지금 해외 주식 쪽에서 상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 국내 증시 난이도가 정말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이제 2.0 정권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니까 국내 증시만 하기에는 이제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 주식으로 가자라는 건 아닌데 해지는 필요할 것 같다. 해지. 그래서 해지성으로 미국 주식을 뭐 개별주로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뭐 상관없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ETF 하나, 두 개 정도는 네. 담아 두시고 국내 증시를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제는 좀 포트를 분산해서 가져가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뭐 미대선 끝나고 그 이후 내지는 금투세 폐지 이슈 나오면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봤지만 이미 지금 11월 달 들어서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오늘 증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포트에 대한 재구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이제 미대선 끝나고 나면은 미국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포트에 대한 다변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그에 대한 전략을 이따가 또 뒷부분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반 하락 마감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1% 내리면서 29포인트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2,531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03%,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 오늘 장중에 727포인트까지 저점 기록했습니다. 거의 저점 수준에서 지금 마감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44%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5,927억 원, 6천억 원 가까이 매물을 출회했고요. 기관은 1,642억 원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 나 홀로 사자세 보이면서 7천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11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빅위크를 모두 다 마무리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2,6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끝났고 FMC도 끝났지만은
됩니다만은 코스피는 여전히 2,600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이익 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고 특히나 AI 쪽으로 강력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삼성전자 여전히 HBM 이슈에 좀 리볼브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 이탈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수는 양시장이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1% 넘게 내리면서 2,531선까지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30포인트 가깝게 빠진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낙폭을 키우게 된다면은 1% 이상 더 낙폭을 키우게 된다면은 2,500선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스피는 현재 좀 잘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이상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이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고요. 55,000원대 겨우 좀 오늘 시장에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더 낙폭을 키워내게 된다면 55,000원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3.9%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 연이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박스권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20만 원대를 살짝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IT 투톱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LG엔솔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에 납품이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바로직스 강부합권, 현대차 3.6%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완성차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기아가 1.7% 넘게 상승하면서 94,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외에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지주까지 일제히 급락한 가운데 셀트리온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4%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0.8% 넘게 상승세, 오늘 현대차, 기아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4% 넘게 상승하면서 25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요. 포스코홀딩스 2.6% 넘게 낙폭 키웠습니다. 고려 아연도 110만 원대에서 삼성물산 1.4%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역시나 부진했는데 그나마 리가켄바이오가 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역 암학회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발표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외에 에코프로 BM 4.9% 넘게 조정, 에코프로 3.7% 넘게 조정, HLB는 1.1% 넘게 조정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일제히 빠졌는데 휴젤이 5% 넘게 빠졌고 엔캠이 5% 넘게 조정, 삼천당제약이 그나마 좀 지수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하루였습니다. 클래시스도 2.5% 넘게 조정세 나왔고요. 삼성전자 무너지면서 HPSP와 같은 기업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늘 HPSP 6% 넘게 하락하면서 33,4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특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공백이 이어졌고요. 이번 주 시장은 좀 반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봤는데 월요일 좀 힘들게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장도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11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방향성을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린 만큼 네. 방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월요일 출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방향성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서 네. 주 후반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 계속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지금 동시호가 시간제 기준으로 해서 마감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흐름 보니까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 테마 종목들이 이번 주 같은 사실 큰 이제 빅이벤트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이제 테마가 조금 더 활기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뭐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 관련해서 좀 계속 부정적인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국금융연구원 쪽에서 오늘 이제 한국 증시 관련해서 그리고 내년 이제 한국 경제 관련해서 전망치를 내놓은 거를 이제 보니까요.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2.2에서 내년에는 2.0%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주시장 또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둔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건설 투자도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수출 역시도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국가에 한해서 이제 동일하게 또 관세 부과를 또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나 또 내수 회복 역시도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증시까지도 아직까지는 막 외국인 매수세가 막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한국 경제 상황은 아니라고 계속 좀 그런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좀 시그널들이 팍팍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산적해 있는 그런 공포심, 불확실성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자꾸 증시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가 더더욱 좀 더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PPI와 CPI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제 어차피 지난주 FOMC 쪽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2차례 정도 연속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고 가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 자체가 조금씩 차츰차츰 약간 그 시나브로라고 해야 될까요? 차츰차츰 지금 무너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되게 유감스러운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물론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미 또 제 방송을 또 장중에 듣는 저희 시청자분들께는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별 주식 하실 거면 테슬라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레버리지나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쪽에 이제 추종하는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국내 증시에도 ETF 상품들이 많아요.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학개미라는 이름이 재밌죠. 그런 네. 이제 ETF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지로 제가 계속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또 우리 한국 증시 요즘에 헛블링해서 못 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지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을 포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라는 것은 남들에게 소외가 됐을 때 기회가 또 찾아오고 또 어느새 또 주가나 지수가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또 쥐고 있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하자라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다 같이 해외 주식을 하러 갑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오히려 또 바닥 잡기에 대한 또 저평가에 대한 또 메리트도 분명히 오는 시기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시차를 두고서 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는 식으로 전략을 좀 세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해지성으로 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공략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막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조선이나 네. 방산 섹터만 지금 살아있고 이 조선 방산 섹터 역시도 지금 또 트럼프 트레이드 업종으로도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큰 업종단에서는 그렇고 지금 이제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테마주로 엮여 있는 우리기술 투자 가지고 왔고요. 우리기술 투자는 3거래일 정도 지금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단일가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단일가 그 체결되는 게 종료가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상 흐름을 이제 보니까 8%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갭으로 뜬 상태에서 양봉 마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내일장에서도 한 번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우리기술 투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그 거래소 업비트의 그 모회사인 거죠. 모회사인 두나무 투자를 초기에 이제 진행을 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그 투자하는 이런 벤처 쪽에 투자하는 곳들 중에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네.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차익 실현했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안 했어요. 아직 그래서 갖고 있다. 네,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2022년도에는 막 루나, 테라 이런 사태로 인해서 한번 이 평가 가치가 확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비트코인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 가치도 작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21년도 최고가가 1억 원대였었는데 그 1억 원대에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감기 지나면서 이제 6개월에서 향후 1년 정도까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커플링 지금 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피크 찍을 때 매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좀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최고점 구간이 12,000원대거든요. 그래서 목표 구간은 12,000원 구간대 일단 1차적으로 계속 좀 세워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기준으로 흐름을 잡아봤을 때 약 지금 한 9,800원 정도 나오거든요. 9,800원 손절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일 주가 올라가는 거 흐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이어지면서 뭐 조선, 우크라이나 채권, 비트코인 테마주들로 매기가 쏠렸고 이 안에서 테마주격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17%대 급등세로 마감.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도 9에서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우리기술자도 8%대 상승세였는데 내일까지 시세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두나무의 지분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완전한 관련주로 엮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9,8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주가가 널뛰기 중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는 만큼 주가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혼란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2조 5천억 원 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주가는 고꾸라졌습니다.
전날 154만 3천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주가는 다음 날 하한가로 거래를 마감했고 31일에는 100만 원 선마저 내줬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경위를 설명하라는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고려하연에 요구하면서 주가는 다시 요동쳤습니다. 금감원의 제동으로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일에는 재차 1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단기 차익을 노리고 성급하게 투자에 나섰다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조용한 우량주로 통했던 고려아연이 경영권 다툼으로 붙은 분쟁 테마주 꼬리표를 떼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를 오래 했었던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것이지 지금 이런 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수익을 얻겠다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고려아연이 어쨌든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급등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의 또 수익 창출을 위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효율화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제31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이 오늘 서울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가스 안전관리에 힘써 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가스 산업 종사자들이 모여 가스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행사입니다. 이날 자리에는 유관기관 대표와 가스 산업 종사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스를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우리 가스 안전관리에 도입하고 또 미래청정에는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상식에는 가스 안전 관리에 공헌한 개인 100명과 단체 3곳에 은탑 산업훈장 등 정부 포상 13점, 산업부 장관 표창 25점이 주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난 9일 서울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서 2024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치기공학과와 치과대학, 임상치의학대학원 장학생 2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훌륭한 기관에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사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장차 훌륭한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치과계와의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국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안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좀 주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스페이스X에 납품한다라는 이러한 기사들이 단독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도 큰데 환율 역시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오늘도 8원 30전가량 오르면서 1,394원에 마감을 했는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대도 가까이 가게 된다면 또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도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유용하고 자세한 투자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